다우 산업지수가 0.39%로 하락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9%로 상승 마감했는데, 다우에서 0.39% 이제 위에서 약간 빠진 거죠. 그래서 크게 뭐 문제는 없고, 여전히 미국은 다우 지수가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빠지지 않고 양봉을, 빨간색 양봉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지수 자체가 0.09%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참 웃긴 게 뭐냐면,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하락이 나왔었죠. 이때 만들어낸 이제 하락의 요인은 결국 시장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미국의 국채 금리 때문에 라고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어제 미국 금리가 또 올랐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어저께 또 올랐는데 지수는 반응을 안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국채 금리는 핑계일 뿐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FOMC 회의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인터뷰를 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변동성이 좀 생기게 되는 문제가 좀 나오겠죠. 일각에서는 자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다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까라고 되짚어 본다 그런다면 저는 글쎄요, 아니올시다 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또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발언을 하든 간에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코스피가 0.89% 하락, 코스닥이 0.24% 하락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개인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미친듯이 팔아 제끼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지금 하루가 되고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단기적으로 크게 뭐 의미를 둘 건 아니고, 코스닥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일 동안 양봉을 그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뿐이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큰 매매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시 한번 하락을 만들어내는, 장기적인 하락을 만들어내거나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괜찮은 구간이다, 우리가 무섭게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줄 만한 하락이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예정이다 라고 보는 게 일단 시장을 보는 저의 생각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자, 지금 구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큰 매매의 전략 자체는 뭐냐, 결국에는 박스권을 그리던가 아니면은 큰 박스를 그리던가, 큰 박스권을 그리던가 아니면은 작은 박스권을 그리던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작은 그냥 횡보의 장을 걸을 것인가, 결국은 이거에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미국 지수처럼 전고점을 뚫어내는 상승 파동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면 너무나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가능할지 몰라도 국내 증시는 그러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결국에는 하락만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다면, 장기적인 하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 그런다면 시장은 할만한 구간이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쪽에서도 어떤 걸 보라면 이런 걸 보세요.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다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자리를 다시 잡아주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보세요. 여기서 잡지 말고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종목, 기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들도 꼭 반도체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서 좀 종목을 사보려고 하는데, 종목의 차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현재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잡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어떤 패턴이냐,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상승이 나오고 떨어지고 다시 자리를 잡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밑에서 잡는다 그런다면 충분히 이런 우상향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 점만 주의하면서 매매를 한다 그런다면 크게 우리가 매매하면서 지금 구간에서 어려울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아시아 잘 가요. 코아시아 여기 또 반도체죠. 반도체 쪽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KMW 한번 좀 언급 좀 하고 갈게요.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편이죠. 많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자리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5G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잘 가다가 갑자기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서 빠졌는데 빠졌을 때 사는 것도 괜찮죠. 근데 결국에는 5G가 여기에서 이런 V자 패턴으로 바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바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도 시간이 좀 결국은 필요하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적정주가 7만원은 가야지 정상적인 구간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오고 자리를 잡고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이런 패턴 그림 자체가 짧은 시간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충분히 기간 조정과 수급을 보면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5G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발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또 고점에서 바로 따라 들어가지 말고 상승 파동 끝나고 한번 조정을 또 받는 구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정을 받고 자리를 잡고 우상향 돌릴 때 이런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간다 그런다면 충분히 또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로틱스 한번 볼까요? 자, 피로틱스도 예전에 제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했던 종목인데 가격 괜찮네요. 피로틱스 공부 한번 해보세요. 또 이렇게 하라 공부하라 그랬다고 뭐 바로 지금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손 떼라. 자, 피로틱스. 자, 우리가 항상 주식을 볼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는 알아야 되고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고 최소한 얘가 어떤 거에 분류가 돼서 어떤 거를 만드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 그 종목이 뭐 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재무제표를 확인을 할 때 우리는 회계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의 수준만큼 우리가 그거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재무제표를 보라 할 때 여러분을 회계 지식이 가득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3가지 정도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하다못해 HT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현재가에서 눌러보게 되면 재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거 3가지 정도만 어느 정도 본다 하더라도 얘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피로틱스 보세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친구 555억 찍고 있던 회사인데 매출액이 5배가 뛰었어요. 3년 만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순이익도 마이너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그림이 좋게 됐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 두 번째로 이제 실적을 확인했어요. 근데 실적이 괜찮다. 그럼 세 번째로 확인하는 건 주가의 차트를 봐야 되겠죠. 이 주가가 현재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싼 구간인지 비싼 구간인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고점 여기서 한번 찍었었죠. 17,600원. 그리고 나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빠지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저는 항상 보면서 빠지는데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빠지는데 내부적인 악재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데 내부적인 악재가 발생을 했다. 또는 이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주가의 하락 요인 자체가 내부적인 악재인가 아니면 외부적인 악재인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피로틱스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데 큰 악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크게. 결국에는 지수가 그동안 빠지게 되면서 얘는 지수 하락폭 대비 조금 더 많이 빠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주가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